돈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진에 대한 것, 회사 운영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예쁜 결과물보다는 돈과 실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실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거지. 오늘도 현장은 5개에서 10개 계속 돌아가고 있어. 내일 돌아갈 거고, 그 다음날도 돌아갈 거고, 점점 일은 늘어날 건 말이지. 스토리는 많아. 그리고 뭐 면접에 가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고객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하자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얘기할 거야, 앞으로. 오늘은 지금 얘기할 거는, 관악구 뭐뭐 타운 아파트 32평의 원가 분석을 할 거야. 응? 컨셉은 화이트 앤 우드, 젊은 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간 설계에 대한 거야. 여기는 총 프로젝트는 매출액은 6,730만 원이야. 총 지출액은 6,230만 원. 인건비, 자재비, 공과제비 포함 다 해서. 근데 공사 이익은 500만 원. 7%가 나왔어. 전체 공사해가지고 500만 원 남으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인테리어 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10%에서 25% 정도야.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돼. 이거는 견적을 잘못 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돼. 하지만 견적 대비 공사는 잘 나왔을 거라 분명히 판단돼. 왜냐면은 이 7%밖에 5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 그래서 이 담당자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서 생색을 내겠지.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야. 500만 원 남았다는 거. 이 규모가 만약에 있다고 하는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뭐 임대료도 나가야지, 월급도 나가야지, 뭐 전기세, 뭐 여러 가지 차 운영비, 뭐 공과잡비, 식대,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견적 내고 공사 빈번하게 되면은 회사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 거야. 이 고객 프로필이나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전문 부부와 아이가 거주할 예정이야. 아파트에서 최소 한 5년 정도를 거주할 거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공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행을 하려고 해. 가족 구성원 3명이야. 젊은 부부, 그리고 딸이야.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견적을 많이 알아봤어. 한 6개 정도 고객님이 동시 실측하고 견적 비교를 했고, 많이 알아본 게 6개면은. 근데 요즘은 10개 정도도 알아본 데도 있어. 컨셉은 뭐 화이트 앤 우드, 그리고 LX 바닥지를 좀 원했어. 조명은 작은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좀 원했어. 자, 여기 평면도를 볼 거야. 평면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이제 3D 디자인을 한 거야. 현관은 안정된 공간 넓게, 이게 신발장 그리고 벤치 조합을 해서 좀 앉을 수 있게끔 고객이 원했고, 중문 설치를 원했어. 그리고 보통 요즘 많이 하는 일괄 설치 좀 하지. 거실은 미니멀 라이프를 구현하고 싶다고 해서 단열을 시공을 다시 했어. 응? 시스템 에어컨도 해가지고 단내림하고 간접등 박스도 들어가고, 멀티 등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어. 서재는 스타일러와 동선 확보를 최소한 했고, 그리고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했어. 응? 그리고 코너 홈바장 중간 오픈 설계를 했어. 코너 이제 홈바장에 요쪽에 여기 말하는 거야. 그리고 기역자 간접등으로 세련되게 열천을 했어. 이거 그냥 다 하는 거니까. 응? 그리고 구글 S 고객님이 요청하길 원했었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기존 짐 고려 맞춤해서 설계를 하길 원했어. 다시 볼까요? 요렇게 3D 디자인 보면 요렇게 됐다. 현관 들어왔을 때 파티션 되고, 좀 공간감 넓기 위해서 유리 요렇게 뒀고, 실링팬 이게 9mm, 12mm 문선으로 했고, 주방 간접등 뭐 요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은 요렇게 했다, 뭐 공간은 요렇게 했다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견적도 얘기했고 마진도 봤는데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주방도 요렇게 원래 생겼었고, 철거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목공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이제 단 내림하는 모습들 보여준 거야. 현장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현장 특수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오래된 건물 특수상인 게 천장이 좀 휘어져 있고, 그리고 UBR 욕실, 그래서 이제 철거 비용이 좀 많이 돼. 그리고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어서 확장된 공간이 전혀 단열이 안 돼 있어서 다시 했고, 그리고 거실뿐만 아니라 아이방도 좀 다시 단열 시공을 했어. 그리고 전기 설비가 좀 불량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더 들어갔다 이거지. 자, 근데 인테리어에서는
바쁜데 돈이 왜 안 남을까? 현장이 겁나 많이 돌아가. 바빠. 밤이고 낮이고 막 철물점 왔다 갔다 폐기물 옮기고 뭐 자재 올리고 뭐 발주하고 디자인하고 너무 바빠. 근데 이게 인테리어 이 습성상 뭔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뭔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 그래도 이거를 잘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현장과 조직, 사람의 성향으로 마진 구조로 풀어보려고 해.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디자인 중심의 회사가 있고, 그리고 하이엔드 전문 회사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대비 가성비 좋은 회사가 있어. 디자인을 제공해주는 1억 전후 공사. 하이엔드 공사 업체한테 의뢰하고 싶지만, 그렇진 못하고, 그래도 인지도 있는 회사를 맡기고 싶어 하지, 보통. 한 1억에서 2억대 공사, 뭐 한 7, 8천 공사대도 있겠고. 그리고 지역 기반에 아주 오래된 그런 인테리어 회사도 있고, 고객에게 다양한 디자인 시안을 무료로 제공하고 상담 설계 현장 AS까지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마진을 중점으로 썰을 풀 거야. 이렇게 계속. 공사 완료 사진을 볼게. 공사 완료 사진 보면은 이제 6,730만 원 현장이야. 전체 공사고 여기 이제 중문 만들고 여기 파티션 만들어서 이게 개방감 있게 만들고 멀티메이트 다운라이트 이렇게 했어. 3인치 조명 넣고 뭐 색감도 괜찮고 다운라이트도 이렇게 3인치로 넣으니까 난 나름 괜찮다고 판단이 돼.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업체도 뭐 좋은 업체도 더 이쁘게 할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 차이가 있다고 나는 본다고 봐. 근데 더욱이 제일 중요한 건 마진이 500만 원밖에 안 남겼대. 10%밖에 안 남겼대. 그럼 얼마나 이 현장 담당하는 친구가 고객이 너무 좋아서 다 좋은 것들을 해줬겠어. 그래서 공사 퀄리티도 높고 마감도 괜찮고 고객도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괜찮은 현장이지.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씁쓸하다. 응? 자, 볼게. 공정별 견적, 원가 견적을 볼 거야. 전체 견적을 보면 6,730만 원이 나왔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창호, 그 다음 타일, 그 다음 목공이네. 그리고 가구가 있네. 자, 원가를 볼게. 견적 금액이랑 봤을 때 차익이 15만원에서 철거해서 별로 안 남았네. 여기서 좀 더 잘못됐다고 봐. 보통 철거해서 좀 많이 남는 가격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전기도 40만원밖에 못 남겼네. 인건비는 200만원 나왔고 조명 잔화는 한 150만원 나왔고 이것도 별로 못 남긴 축에 속해. 창호는 12%. 창호는 별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많이 남기는 품목은 아니야. LX 창호를 했고 외부창 유리, 로이 유리 업그레이드 했대. 근데 목공에서 마이너스가 났네. 원가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9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났을까? 이거는 처음에는 견적에서 첫 번째 잘못됐고 두 번째는 뭔가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좀 더 마감을 이쁘게 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썩은 게 있거나 아니면 천장 속거나 벽 마감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랬을 때 이게 고객한테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이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타일은 140만 원, 차익이 마진이 14% 남았네. 1,000만 원이고 견적이 1,000만 원이고 견적 원가가 850만 원. 세팅비가 한 100만 원, 타일 인건비가 400만 원, 타일 및 도금이 350만 원. 보통 많이 남기는 품목이 또 타일이기도 한데 너무 적게 남긴 거야. 자, 필름 이거는 너무 차이 나는데 90%가 마이너스 났다고 하는 거는 담당자가 고객이랑 미팅하면서 온전히 고객이랑 미팅하는데 고객 미팅 이야기만 하진 않는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전화 왔을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자재 뭐 이제 보여주면서 뭐 카톡이나 뭐 전화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누락된 거 있을 수도 있고 현장을 봐서 고객이 이런 요청을 했는데 뭔가 미스를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 났다고 보거든. 이게 필름 값은 인건비, 자재비를 다 나타낸 거야. 이거 보통 필름은 자재를 따로 구매하기도 한데 여기 업체는 인건비랑 자재비 같이 하는 업체를 통해서 한 거야. 마루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 응? 이 정도 남겼으면. 벽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견적이 460만원, 원가가 435만원, 25만원 남겼네. 벽지는 그냥 서비스 품목이라고 이게 남기는 게 없어.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냥 한번 에이스 가면은 끝난 거야. 그냥 에이스 비용이면 그냥 빵원이야. 빵원 0%라고 보면 돼. 현장 끝나고 나서 뭐 이사하다 보면은 뭐 까지고 뭐 하고
그리고 고객 또 입주하다면 뭐 해주세요. 남는 게 없거든. 그리고 에어컨 공사, 그리고 공과 잡비 기타 물품 구매하는 것들. 여기 보면 에어컨 420만 원, 폐기물 비용, 동의서, 카드 사용. 카드 사용이면 뭐 밥이나 뭐 물품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비용이라고 보면 돼. 응? 뭐 실리콘, 코킹, 뭐 또 여기 AS 또 55만 원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전체 견적은 6,730만 원이고 원가 전체 들어가는 건 6,230만 원. 차익은 500만 원. 7%가 남은 거야. 근데 이게 500만 원이 딱 순수 남은 게 아니야. 공사 끝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뭔가 좀 에이스가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계속 까지는 거야.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마진 남겨야 되는 게 15%에서 25%가 남아야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공정별 견적 대비 원가 비율 시각적으로 내가 한번 표시해 봤어. 응? 원가 대비 원가율이 이제 97%, 전기, 벽지, 가구, 역마진 발생한 거지. 응? 역마진. 응? 창호는 뭐 괜찮은 거고, 뭐 타일 욕실도 뭐 양호한 수준이고, 목공도 이제 심각한 역마진을 막 본 거지. 필름도 심각한 거지. 이거는 견적을 냈던 사람이 뭔가 대단히 실수를 한 거야. 아니면은 고객이 너무 좋아서 서비스로 고객 이것도 할게요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깜빡해서 얘기를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숫자로 봐서 대략 이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 근데 인테리어가 계속 이게 다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재정비하는 시간이 없어. 이 견적에 대한 재정비하는 시간. 그래서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고. 그리고 마진 떨어지는 핵심이라고 하면은 실측 누락이 가장 크다고 봐. 그리고 공사 중 추가가 발생하는데 이게 말하기 애매한 그런 거. 그리고 서비스를 해준다고 고객한테 얘기했는데 이 서비스는 회사 부담이거든. 마진이 증발한다고 보면 돼. 응? 그리고 철거 후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 뭐 누수가 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철거를 하는데 뭔가 더 부서지거나 단열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곰팡이가 많이 나서 곰팡이 처리를 하고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마진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담당자가 현장 욕심과 고객에 대한 감정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마진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 여기 Q&A를 적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채널로 설정을 할 거냐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공사하면서 돈이 어떻게 새고, 왜 회사가 힘들고, 그리고 고객이 왜 공사가 잘 안 돼서 힘드는지, 아니면 잘 돼서 고객이 좋은지, 그거를 견적을 통해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야. 이거는 포트폴리오 채널이 아니야. 포트폴리오 채널이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 선택 전 보는 채널, 아니 인테리어 업체들이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채널이라고 보면 돼. 뭐 여러 가지 나랑 얘기하다 보면은 마진이 별로 안 남으니까, 공사 퀄리티도 잘 나오니까 고객이 문의 줄 수도 있다고 나는 봐.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업체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분들이 나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고 교육받고 싶고, 그런 분도 연락해 줘도 돼. 왜냐면은 얘기했잖아. 현장은 매일 하루에 5개, 10개 현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지, 그리고 마진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남길지 다양하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AS 과정 같은 것도 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고 왜 어떤 부분에서 싸우고 분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포인트마다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오랜만에 뭐 말이 많았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여기까지.